준 교수님 이제 경찰 네네. 근무와 건강 문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네. 한번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뉴스를 보면서 예. 그분 직원분이 진짜 언어가 마비될 정도로. 근데 사실은 그게 요즘 최근에서 드러나서 그렇지만, 그다음에 뭐 에이펙 행사할 때도 경찰 간의 그 노숙 비슷하게 하는 장면을 TV에서 그냥 여과 없이 보여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국민들 봤을 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못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현지 경찰관 분들은 그게 이제 아까 노무사 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처럼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좀 지지를 현직 직원분들은 좀 선후배님들은 지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처우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를 조금 제가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노무사님은 진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는 이제 교대 근무하고 당직 근무라는 게 있었는데, 예전에 보다는 지금 많이 뭐 4교대, 5교대 해가지고 많이 낮았지만, 여전히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변현상교대라고 해서 주주주, 야비야비, 그러니까 한 주간을 3번 하고 야간을 3번 하는 이런 형태의 근무가 계속되고 있고, 또 제가 뭐 형사 당직할 때는 거의 30시간을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8시에 출근해가지고 다음날 어, 점심 먹을 때쯤에 퇴근하는. 그리고 사실상 휴게 시간은 근무 일지에는 뭐 4시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휴게를 합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교수님도 당직반 근무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인치주의 받아야 되고, 벌금 수배자 들어오면 유치장 지원해야 되고, 내 사건 들어오면은 또 조사해야 되고, 또 뭐 변사 사건 나고 화재 사건 나가면 또 나가야 되고, 또 오죽 많습니까? 그쪽 한강 선배님 추가하자면 무전 옆에 끼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휴게를 하고. 그래요. 그게 말이 휴게지. 진짜 거의 가면이라고. 지구대 직원들도 그쵸. 마찬가지예요. 예. 무전기를 옆에 끼고 무전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음. 과연 이게 정말 정상적인 휴게를 할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좀 고참이 되면은 이제 조금 그래도 그나마 난데, 그것도 사실 상대적인 거라서. 예. 저는 일단은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바이오리듬이 깨져서 사는 것 자체가 질병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지금 제가 뭐 지구대나 뭐 형사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구대 형사만 아니죠. 다 모든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체력평가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체력평가 하면 그거 뭐 며칠 걸쳐서 하는데, 보통 3일이나 4일에 걸쳐서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야비휴예요. 그러면 이게 불가피하게 야간 끝나고 기본 날 해야 되는 수가 생겨요. 개인 일정도 있고. 그래도 뭐 그럼 휴무 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휴무 때 또 지정근무라고 해서 또 지정근무를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체력 평가 있죠, 직단 교육 있죠, 무도 훈련 있죠, 정례 사격 있죠, 또 사격 훈련 있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다음에 1단위 근무 있죠. 그다음에 200근무라고 해가지고 경호 업무 있죠, 삼산에서 근무하는 거. 그다음에 기타 교육하면 수사부서에 가면 수사연수원에도 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평화유지군, 뭐 PKO 경찰대에서 교육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죠. 또 보안 업무하면 국정원 가서도 교육 받아야 되죠. 이것만 해도 지금 이거는 자기 업무 이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당직 끝나고 아무리 내가 그걸 주간 근무 때 이렇게 저렇게 피하고 휴무 날 가서 하고 한다고 하면, 이 8가지, 7가지 중에서 안 걸리는 게 있겠습니까? 안 걸릴 수가 수도권에 없어요. 수도권에 네. 살면 집회 시위 차출도 있고 그러니까 선거 일단이, 기간 선거 기간에도 또 장난 아니잖아요. 선거 기간에 진짜 근데 차출되는 선거 기간 것도. 수능 기간에 또 뭐 지구대 직원분들은 또 그거 차 태워줘야 되죠. 예? 200그 대통령 오면은 경호문 나가야 되죠. 예? 또 1단이 훈련해야 되죠. 촛불 시위 한번 강화문에서 해봐요. 전부 다 동원돼가지고 가. 그렇다고 해서 내 사건이 순번이 돌아오지 않느냐? 돌아와요, 다. 내 사건을 다 가면은 1단이 근무 끝나고 들어가면 책상 위에 이렇게 서류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날은 뭐 무도훈련 있고 직전 훈련 있고, 그거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사고과 기본적으로 챙겨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나름대로 어, 엄청나게 그 경찰 조직 입장에서는 뭐 야간 근무 끝나면 뭐 출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막 그런 이제 뭐 분위기가, 예전에 인천청에서 체력 평가할 때 뭐 경사분인가 경위분인가 한 번 또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뛰다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근데 그때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경찰 조직의 인원하고도, 근무 인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국민들은 또 이렇게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런 거 모르고 들어갔냐? 어? 경찰이 당연히 나라 지키고 국민 지키는 직업인데 그거 알고 들어갔으면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라고만 너무 치부해 버리기에는 결국엔 그게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사실상 뭐 교수님도 해보셨겠지만 무도 훈련이 진짜 그게 진짜로 하는 훈련이 아니잖아요. 대충 하죠. 진짜로 할 거면은 뭐 스트레칭 정도나 뭐 할까? 그것도 사실상 안 해요. 예. 그런 불필요한 것들. 직장 교육도 뭐 무슨 뭐 성희롱 예방, 뭐 뭔 예방, 맨날 그런 내용이잖아요. 진짜 경찰관들의 건강을 위한 뭐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재테크나 아니면 우리 교수님처럼 경찰 경력 테크트리 이런 이런 책을 좋은 책을 쓴 저자를 불러서 진짜 현직들의 자기 개발을 돕기 위한 그런 강의를 한다든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진짜 형식적인 거의 교육 가면 보세요. 진짜 야간 끝나고 온 직원들 거의 3분의 2는 잡니다. 네? 진짜 주간 근무하고 거기 서에서 그냥 주간 근무 그냥 일근 근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안 자고 그냥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이 돼야 돼요. 개선이 돼야 되고 좀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아,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 너무 이제 뼈아픈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뇌출혈로 해가지고 장애를 얻는 이런 직원들은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제가 영등포소에 있을 때는 진짜 뭐 집에 거기 뭐 30시간씩 근무하니까 거기 화장실 가서 앉아 있다가 진짜 볼일 보다가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사실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언론에 노출돼서 되지 않아서 그렇지 각 청에 진짜 몇 명씩은 꼭 매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하는 것이 곧 수사 서비스의 품질을 올리는 거고, 네. 국민의 치안 서비스를 이렇게 올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거는 지금 현직 경찰관들이라면 아마 100% 공감하실 겁니다. 네. 예. 진짜 그것을 행사를 해야 되는 직원들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그 서로 눈치 보기 작전으로 위에서는 기존에 했던 대로 해 밑에는 그냥 할까요 말까요 그 회색지대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그냥 그 불합리한 그 구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어떤 혁신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구조적으로 감사를 그런 건 감사는 왜 안 하냔 말이에요. 맨날 쓸데없이 그 영수증 한 거 그런 거나 검사하고 네. 참 근무일지 검사하고 이 시간에 뭐 상하근무 누가 상하근무인데 상하근무 있었냐 뭐 지구대 뭐 23시에 누가 탔냐 안 탔냐 이런 거 검사하고 앉아 있고 그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진짜 공감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청문 감사 기능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예전에 더 처우가 안 좋은 시절 그때는 이제 저도 잠깐 했었는데 시간의 근무가 지금처럼 이제 뭐 몇 시간씩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가불병 이렇게 해가지고 60시간 이상은 그냥 갑으로 그냥 퉁쳐가지고 다 주고 그 이하는 지금 우리 그 공무상 재해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개선된 게 2009년인가 10년인가 사실상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네. 좀 더 처우가 좋아져야 되고 감찰 기능이라는 게 비리나 어떤 그 위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감찰 기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경찰관의 그 뭐랄까 처우 개선 근무 같은 것들이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이런 지금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경찰 조직이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좀 쪼개져야 돼.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오늘 그 어머니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 와가지고 아까 급하게 괜찮습니다. 어머니랑 통화하느라 갑자기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괜찮으세요? 어머님은? 괜찮습니다. 오늘 못한다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네. 어머님이 괜찮으셔야 되는데. 건강이 진짜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맞습니다. 잠깐 뭐 댓글 읽고 가겠습니다. 네, 댓글을 달아주셔서 여기 예. 답변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 뭐 에이펙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한데 왜 13만 경찰은 진정서라든지 뭐 대응을 안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응을 해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고 그냥 그 현장에서 그냥 위야무야 아까 소처럼 일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개선해 줄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요. 중요한 게.
결정적으로 그 구조를 타고 올라가면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 기획예산처에서 그런 것들을 에이펙 사건이나 그 노숙하는 그런 것들이 기동대 가면은 거의 매일이고요. 그 버스 그렇죠. 아니면 그 밖에서 그냥 우리는 난장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냥 밥 먹는데 그런 게 매일이고 그런 게 결국엔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경찰의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만큼 가져가는데 더 달라고? 라고 얘기하니까 알아서 기는 문화. 예. 이런 문화가 아주 지배적으로 경찰 조직에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경찰청장은 검찰총장처럼 장관급 인사로 격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맨날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뭐 그 맨날 뭐 시켜준다고 하면서 맨날 그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그거 미끼로 삼아가지고 경찰 표 얻어갔는데 제대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너무 답답한 현실이고 그래서 경찰들이 진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예. 그리고 맞습니다.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그렇죠. 꼭 모든 부서가 교대 근무는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건강이 중요하시면 내근 수사 정보 부서를 택하면 되잖아요. 자, 내근,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경찰 업무의 80% 이상이 교대 근무 또는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근도 야간에 경찰서에서 2번 이상 당직을 해야 되고요. 그 당직을 하게 되면 뭐 잠을 자긴 하지만 그것도 거의 자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내근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외근을 하다가 수사부서나 이런 지구대나 이런 데서 내근을 하신다면 진짜 돈을 자기가 받는 월급의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깎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의 근무를 그만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강이 중요하니까 돈을 조금 받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경찰관이 처음에 배치되는 그 모든 부서가 지구대잖아요. 그 지구대에서 받아서 보통 1년 반에서 3년 정도까지 근무를 하면 자기 생활 패턴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그 패턴이 생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내근 부서 들어가서 뭐 뜻이 있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월급이 엄청나게 깎인다는 거죠. 물론 뭐 그걸 선택할 수 그리고 그게 들어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예, 저는 그리고 계속 월급 문제보다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예, 자리가 자리도 없어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 그렇죠. 자리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정보도 마찬가지고 정보도 뭐 쉬운 수사 정보 이런 게 뭐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보에서 집에 뭐 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거를 잘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집회 현장 다 가야 되고 경찰은 24시간 돌아간다는 거를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개선하려면 일단 이제 너무 공룡 조직 같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경찰이 따로 있고 수사경찰이 따로 있고 지금 수사는 아예 분리를 시켜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경비교통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키고 보안은 또 따로 분리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쪼개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청장은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지 않나. 이게 밑에 있는 문제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예산,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그 권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 매년 이런 진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찰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 교수님은 요괴라는 표현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진상 민원이죠.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 진짜 진이 빠져요. 그때 진짜 고혈압 그렇죠. 확 올라갑니다, 진짜. 네? 예전에 그 제복 바뀌기 전에는 지구대 직원들 막 넥타이 맸잖아요, 넥타이 맸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그 열받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도 딱 그 농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근무를 하는데 이거 막 민원이 한번 잘못 만나면은 이 뚜껑이 열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고 치겠구나. 내가 먼저 빠르게 가겠구나. 그래서 빨리 그만둬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합격을 하든 안 하든 그만둬야겠다는 걸 딱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지금은 저는 이 유튜브에 유튜브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 구독자가 많아지고 시청 조회수가 많아지면 그러면 이게 저는 권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찰에 관심이 있고 경찰 조직만 해도 13만이잖아요. 그럼 13만 경찰관들이 힘을 실어준다면 충분히 다른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뭐 대형 채널에 나가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크라임 카노선님이나 뭐 폴롱사님이나 저나 구독을 해주시고 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알고리즘을 탈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저희도 열심히 방송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밀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얘기를 이제 주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경찰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이런 조직을 왜 내가 들어가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하는 주제는 이걸 문제 삼아서 이거를 그냥 비난하고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체력평가도 해야 되고 뭐 교육이나 무도나 뭐 사격이나 뭐 1단위 근무나 200근무나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해야 되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경찰관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모색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직업이든 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노무사님도 교수님도 단점이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 못 하시겠습니까?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 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제가 높아지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이 주제, 오늘 그 주제에 맞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좋은 설명, 부연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오래된 구조적 문제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노무사님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노조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노조가 없어서. 이게 뭐 현재 현행 법상 노조가 설립될 수가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다 있잖아요. 미국 경찰 노조 있고 소방도 노조 있고 그쵸. 유럽 같은 경우는 다 있고 그런데 이제 뭐랄까 이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조분들이 뭐 우리 어떤 분들은 노조를 많이 비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안건에 대해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고 단체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런 중심점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목소리가 생기는데 좀 현재로서는 뭐랄까 그 법률상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조건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어렵죠.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집회 시위하고 물건도 때려 부시던데 경찰들이. 그런 이제 노조 활동이 다른 선진국들은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니까 에이펙 때 이번 그 경찰 직장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좀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뉴스 보면 그 경찰청 본청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무슨 뭐 사진 같은 것도 걸어놓고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그런 움직임들을 액션을 취하는 모습들이 종종 비춰지는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경찰관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 더 구조를 말씀드리면 튀는 행동을 하면은 찍힌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직장협의회 직원분들은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 지금 그런 걸 많이 포기하고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건데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좀 지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또 그분들을 지지하거나 또 뭐 이야기를 또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찍힌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경찰청 앞에서 시위하던 분들이 퇴직 앞두신 직장협의회 그 나이 드신 직원분들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사실상 그런 움직임에 가담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제 퇴직을 앞두신 그런 약간 이제 그런 눈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만이 그런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다. 예. 네. 근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한 가지 제가 또 생각을 해본 건 그러면 인사 평가 점수를 공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비공개하는 거예요. 2차 평가, 정성평가를 비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뭐 공개를 뭐 우리 하는 무도사격, 정례사격 뭐 이런 거 직장에 포인트 쌓는 거는 공개를 하는데 정성평가에서 꼭 뒤집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물론 공개하게 되면 뭐 이제 서로 원수가 되는 거겠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를 전체적인 분위기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탑다운 방식으로만 이제 평가가 된다는 점이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대학교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할 수 있게 돼 있고, 밑에 직원들이 위에 직원들, 팀장이나 지휘관이 자격이 없으면 박탈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런 구조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아직도 70년대, 80년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직도 순사야. 아직도. 아, 예.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 점수를 오픈해서 팀장 갈아치워야 되고, 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직원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같이 근무해보면 팀장, 엄청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 많잖아요.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실력이 있으신 분이 팀장을 해야 되고,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팀장을 해야 되고, 경찰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분들이, 예컨대, 동네에서 내일 무도훈련인데, 무도훈련이 이제 주의합 이후 했는데, 비번날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 팀장님이 가서,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거 맞지 않는다. 이걸 하루 더 늘려라. 경무계 직원한테. 얘기하면, 지금은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경무계 직원, 안 되는데요. 그냥 하세요. 그럼 그냥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그냥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잖아요. 그게 공문으로 내려왔지만. 그렇죠. 분명히 자기네들 공문 다 내려왔어요. 비번날 하지 말라고. 네.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번날 하지 말라고 공문 내려오지만 비번날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또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맞습니다. 이런 참 이 현실에 이런 괴리가 있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데 그 평가 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 보면 사비오님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찰을 굳이 해야 할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이 드신다고 하는데 장점도 많습니다. 장점도 많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이 내용들이니까 장점은 이따가 시간 나면 저희가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점 많아요, 경찰도. 그러니까 그다음 또 예, 저희가 말씀하세요. 주제를 각자 정했었는데 좀 굉장히 어두운 주제들로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 제가 좀 굉장히 긍정적인 주제로 한번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니 현실이 있는데 어때요? 어떻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슈가 된 사건이다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맞습니다. 관심 없으면, 사랑이 애정이 없으면 그죠. 관심 맨날 웃고 떠드는 얘기만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게 그거예요. 이게 저도 산재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로복지공단도 이제 일반 근로자분도 기저 질환이 있으면은 이걸 인정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관리를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발병이 있었지만 몇 년간은 관리를 잘 해오기 위해 식이요법도 하고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해왔다, 이런 것들을 입증은 하거든요. 건강검진 자료들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잘 해오고 몇 년간 3년간은 잘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이 업무를 맡게 되고 그래서 뇌출혈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아니 교대 근무를 그럼 10년 했는데 고혈압 고지혈증이나 이런 그런 기저 질환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 그게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결국 이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얻어진 것들인데 난 이게 있었으니까 뇌출혈을 인정을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오히려 더 그 전에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자, 다음 질문. 앞서 답변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 핵심이겠네요. 예산이 핵심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당연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단 인원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우선은 인원을 현장에 많이 뿌리는 게, 이제 뽑아서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물론 예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의지라고 봐요. 의지. 지휘관 경찰청장의 의지고 또 각 지방청장 서장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솔직히 2만 명, 3만 명 뽑는다고 공언을 하고 해도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3만 명 뽑는다고. 그래서 원래 11만이었는데 지금 14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14만 명의 3만 명을 더 뽑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부서에 몇 명이 오겠나?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말이에요. 0.6명에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3만 명을 뽑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인원의 문제로는 극복할 수 압도적으로 10만 명을 더 2배로 뽑는다라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의지적으로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사실 예전에 김석기 청장, 서울청장 있을 때는 이런 시도도 했었어요. 이제 야간 근무만 바이오리듬을 잡기 위해서 야간 근무만 하는 거, 주간 근무만 하는 조, 이런 것도 시도도 여러 가지도 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하다 이제 청장 바뀌면 그냥 위험하면 없어져 버리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의식을 가지고 경찰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들이 오면은 좀 뭔가 이제 작동이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그분이 뭐 진급해서 올라가 버리거나 아니면 또 그런 분들은 이상하게 금방 또 나가게 돼요. 사건이 생겨가지고. 맞습니다. 막 용산 사건 막 그때 그 철거민 사건 아시죠? 막 그런 사건이 갑자기 막 생기고 농민 사건이 막 갑자기 생기고 그렇게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책임져서 나가는 거기도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 경찰청장 자리에 진짜 앉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구조 자체가 경무관 이상이 되면 이제 정무직이 돼버리니까 약간 그렇죠. 정무직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청장은 진짜 선출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무관 이상에서 선출을 하거나 아니면 서장급에서 선출을 하거나 아마 서장급에서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장님 같은 뭐 경무관 서장도 있지만 그러니까 서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청장을 안 할 서장을 거치지 않고 청장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에서 이제 직원들의 투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어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근데 방금 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간 근무만 따로, 이제 야간 근무만 따로 이렇게 이제 근무 패턴을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자원을 받아가지고 야간 근무만 할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거기만 이제 지원해서 이제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노무사님 예, 실제로 그런 근무를 2015년인가 야간 근무 담당 전담 요원이 각 파출소에 그 팀에 소속되지 않고 그런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 2015년, 2016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 그때쯤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노무사님 입장에서 보면 야간 근무를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야간 근무만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쳐요. 그런 경우에 특정한 질병이 발생했으면 어떤 식으로 이슈가 발생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간 근무를 자원한 이 현실이 네. 나중에 공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그게 좀 노무사님 입장에서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판정 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이제 근로 시간이나 이런 이에 있어서 얼마나 더 했는지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안 될 이유는 없죠. 음, 어, 그렇죠. 그리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덧붙여서 다른 그 제안을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경찰 같은 경우에는 주당 근무 시간이 36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 어, 그냥 풀타임을 해도 36시간. 그 대신 이제 겸직을 풀어주죠. 어, 딱 뭐 건강상 관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36시간까지만 일을 하되 남은 시간에는 뭐 너가 뭐 빵을 팔든 뭐 햄버거 가게 운영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교대제 근무 개편 관해서 이제 저 찾아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 차라리 어느 정도 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법 감정상 어렵겠지만 그런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나. 차라리 근무 시간을 더 줄여주되 플러스 알파 시간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본인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게 어,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음, 봤습니다.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 현실에 좀 맞지는 않는데, 어떻게 요즘 보면, 최근 많이 나온 논의들이 공무원 겸직 허가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쵸. 왜냐면 급여가 좀 아무래도 공무원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엔잡의 시대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교수님도 직업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쵸. 교수이자 저자이자 유튜버이자 뭐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답변들을 주셔가지고 너무 알찹니다. 예. 질문을, 죄송합니다. 질문을 이어가면, 정치 중립 의무 등 때문에 현직 경찰들의 그런 활동이 많이 제한되지는 않나요? 어, 정치 중립 의무 때문에 제한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일단은 뭐 선거 관련돼서 이제 자기의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 있다라고 해서 드러내면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뭐 제한이 있는 건 분명한데 제가 경찰 생활을 했을 때 그런 경험들을 복기해 보면 또 딱히 활동을 많이 제한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족쇄는 채워졌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크게 제한되는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 보면 저는 3급선은 특진 없애야 한다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급서 뭐 특징.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건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찰 제도는 국가 공무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지방자치처럼 지금 제주 경찰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그냥 개인 감정적으로도, 왜냐하면 특진이라는 것은 3급서에서 진짜 뭐 화성 사건 같은 연쇄살인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디서 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3급서에 그런 걸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그럼 누가 또 3급서에 가서 근무를 하겠으며, 그러면 또 그쪽 지역의 치안이 또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뭐 구조적인 뭐 행정적으로나 뭐 법상으로도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돼. 그냥 감정적인 말씀을 라고 그냥 개인의 그냥 그 어떤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자, 마르코 베라티님이 이제 가끔씩 제 라이브에 오시는 현직 분이세요. 네, 네. 예수경으로 15대 수사부서 왔는데 초반에 진짜 힘들었지만 지금은 만족합니다. 지금 만족하시나 보네요. 다행이네요. 요즘 예수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수사라고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사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러니까, 만족하시다니 좋네요. 만족하신다니까. 네, 선배님 뭐 수사를 해야죠. 예. 이제 뭐 여기 뭐 현직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뭐 중경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수험생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뭐 말씀드리자면 진짜 현장을 좀 하고 나서 수사를 하시기를 좀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도 해봐야, 뛰어봐야 이게 프로세스가 분명히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람을 조사할 때 먼저 현장에서 핸들링 해본 경험과 그냥 단순히 경찰서에 가서 그냥 선배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어깨너머로 봐가지고 하면, 그러면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조금 싸가지 없어져요. 네, 형사들이. 그러면 욕 먹거든요. 그러면 본인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겸손해야 되고 현장을 알아야 돼요. 형사들이 뭐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경험하고, 그 현장에서 뭐 강력반이나 뭐 인지부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스를 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대관계를 잘 해놓고 그리고 나서 형사 업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완전 정말 정석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들어봤는데 정확하진 않는데 요즘 수사부서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구대 잠깐 나와 있으면 뭐 수사경과를 반납해야 된다는 뭐 그런 시스템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네, 맞아요. 있어요. 지금 2년 이상 안 가면. 지구대 있다가 수사부서 못 들어가면 이제 반납을 해야 되고, 지금 수사부서 서로 가려고 한다고 해서 들어가기가 엄청 힘들대요. 그래서 그런 제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하고 달리. 어쨌든 경찰을 하는데 수사 업무를 안 해보고 나온다고 나오진 않을 테지만 젊을 때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직업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아까 저희 초반에 많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번에 뭐 기회가 되면 긍정적인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할 텐데, 어디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형사를 하면서 할 수 있다. 진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진짜 소위 말하는 또 노숙자들부터 해서 진짜 뭐 의사 뭐 전문직부터 회사 대표까지 진짜 이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인사이트는 결코 직장 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사부서를 추천한 이유 중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준 교수님 그러면 장점 관련돼서 컨텐츠를 한번 잡아보시죠. 장점. 그렇죠. 뭐 장점이 많아요. 사실은 특수저는 경찰만큼 좋은 직업이 없어요. 맞아요. 네, 특히 남자 같은 경우.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 커리어를 자기의 지금 개인 PR 브랜딩 시대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뭐 부정식 권한까지 생겼고, 또 이제 뭐 검찰이 지금 아예 뭐 공소청하고
이제 분리가 이제 돼서 떨어져 나오면 더 경찰의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행정안전부에서 나와서 단독 관청이 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느끼는 건데 경찰하고 경찰 출신이다라고 하면 다들 좋게 보세요. 맞습니다.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보다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질문 하나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 예, 예. 네. 20대 초반에 들어온 사람과 세상 풍파 다 겪어온 사람은 차이가 나나요? 정 교수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초반이어도 정말 이 친구가 20대야?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살고 마인드셋이 잘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상 풍파 다 겪어온 사람들은 실패주의나 무기력에 빠져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20대 초반이 낫죠. 예, 근데 반대로 20대 초반에 못 모르는 20대 초반하고 세상 풍파를 다 겪고 나서 겸손한 사람하고의 이제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세상 풍파 겪은 그런 분들이 낫겠죠. 근데 이거는 진짜 케바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게 수사관의 영역의 자질이거든요. 사실은 못 잡는 거 도망갈 걸 수사해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이거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바로 미제 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더 밝혀서 해내서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질문이야말로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진짜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중 교수님 시간 더 되시나요? 몇 개만 이제. 네, 저는 뭐 시간 네. 괜찮습니다. 네. 카노사님 최근 촬영하신 경대 출신 교수 변호사 분들과 합방한 컨텐츠 정말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좋은 조언을 구할 경찰 선배들이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영상 찍으려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좀 고생을 했는데 찍어 놓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구독자분들이 엄청 유입되셨습니다. 지금. 예, 간부를 하더라도 경정 이상 달기는 어렵겠죠. 자격증이 뭔가 더 끌리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중 교수님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기 지금 우리 후배님을 위해서 진짜 제가 진짜 평탄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기 이제 방송 저는 승진 시험을 계속 봤어요. 계속 봤는데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어요. 일단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기도 하고 근데 승진이라는 거에 목을 매서 너무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나중에는 형사까지 그만두고 공부해가지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인사 제도 개편이 돼버려가지고 그 강김영 청장 때인데 그 국가 평정이 올라가 버리고 시험 점수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본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때가 딱 10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근데 아예 애초부터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 강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코칭해주고 지도해주고 인사이트를 나눠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진짜 뭐 법무사 자격증이라도 하나 땄으면 아니면 뭐 교수님처럼 박사학위라도 하나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경찰 조직 내에서도 얼마나 위상이 높아지고 또 그리고 여유 있게 경찰 생활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나와서도 그렇고 개인 커리어로도 그렇고 정말 좋은 그러니까 승진 정확히는 승진 시험이에요. 승진 시험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네. 그거 안 해도 경위까지는 그냥 갑니다. 네. 진짜 너무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좋은 조언을 후배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중 교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후배들을 진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네네. 흑수저신가요? 저 완전 흑수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저의 고향은 이제 경기도 성남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등포 대림동하고 거의 비슷한 동네예요. 성남의 구시가지 이제 수진동이라는 곳인데 지금 현재는 뭐 중국 분들이 거의 장악하는 상태고 진짜 약간 서민들에서도 조금 더 좀 떨어지는 그런 성남이란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예전에 그 청계천에서 이주민들 철거할 때
그쪽으로 다 보내서 강제 쫓겨나신 분들이 판자촌 짓고 살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서 지금은 이제 뭐 분당도 있고 뭐 서울도 가깝고 해서 조금 좋아졌지만 아무튼 저는 뭐 흑수저 중에 흑수저죠. 거기다가 뭐, 예, 뭐, 경찰 입직 루트도 저는 뭐 시험 봐서 한 게 아니라, 경찰 특공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특수부대 경력 때문에. 야. 그래서 저는 완전히 뭐,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순경 출신 분들의 마음은 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게스트로 초대해가지고 경찰 네, 그 특공대 생활부터 해서 예전에 특수부대 군 생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여기 얼마든지. 네. 제 채널에 특공대 가고 싶은 분들이 은근히 계셔가지고 특공대요. 예,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 나오시는 UDT 출신 분들, 뭐 유튜버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많죠. 분들 때문에 지금 젊은 친구분들이 특공대에 좀 눈을 많이 돌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젊은 분들은 좀 도전을 해볼 만은 하고요. 맞아. 저는 35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한 번쯤은 가보긴 예. 해도 괜찮지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할 수 있는 직군이 아니에요. 네,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이제 3대 800님 댓글까지만 읽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 교수님 네네. 주무셔야 되니까. 네. 제이스조님 반갑습니다. 목소리 음량이 너무 작아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3대 800님 수사부서 강조사항 항상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만 행정경찰인 정부경찰의 메리트는 현직과 전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엇이 있을까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 중 교수님이 정보경찰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남에서? 그렇죠. 저는 정보 보안 이제 주로 야. 정보보다는 보안 업무에 이제 했었는데 예. 뭐 정보도 뭐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굉장히 경찰 조직 내에서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통경으로 가는 인사 코스 중에 하나가 정보잖아요. 특히나 뭐 영등포라든지 종로라든지 여기는 경비 정보가 거의 대부분 총경 승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수사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통경으로 거의 가기가 힘들어요. 거쳐가는 거지. 그래서 정보가 왜 그렇게 엘리트 코스냐? 일단은 서장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서장과 굉장히 가까워서 관내의 어떤 행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자기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접촉하고 계속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을 계속해서 동향을 파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집회가 언제 열리는지도 다 물론 집회 신고를 거의 가서 하기도 하지만 그 보고서를 엄청 기가 막히게 매일매일 2개씩 써야 되거든요. 속보 보고서를. 그것도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테크가 이래요.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가서 지구대를 근무를 먼저 하고 파출소를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직반을 가고 그 다음에 강력반을 가고 그 다음에 수사부서 경제팀 뭐 지능팀 이런데 아니면 사이버팀을 가고 아니면 교통을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정보예요. 네, 그 다음에 정보나 보안 수사로 이제 빠지는데 그만큼 그 베이스가 있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업무예요. 네, 배경 지식도 그렇고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그 정보경찰은 굉장히 일을 잘해야 돼요. 네고시에이션을 잘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라? 요 선까지만 해라? 이런 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경찰과 그 노동조합 그 중간에 서가지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선은 넘지 마라. 여기 선 넘으면은 너네 체포될 수 있으니까 여기 선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 정도까지만 해라. 여기 넘어가면 내가 너네들 지켜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동대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1단이 나오는 직원들에게 여기까지만 우리가 막아라.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언론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사선의 일선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 현장 광화문 가면은 사복 입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전기 이렇게 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정보 형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공부도 잘 되고 또 관내의 어떤 그런 수집하는 정보 능력이나 이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재테크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제가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경찰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경찰 내부에 있으면 되게 좋은 보직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직을 염두하거나 하면 정보가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인맥을 쌓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수님처럼 이제 학위, 예, 정보 보안학이라든지 이제 이쪽으로 커리어를 쌓으면 현장성이 너무나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그 논문을 쓰게 된다면 그 현장에서의 그 체험이 그 일반 이론가들과 학자들과의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논문을 써도 제가 말하는 논리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현실의 레퍼런스를 갖다 들이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이 탄탄한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있고 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로서의 어떤 그런 길도 충분히 있을 거고, 또 그런 분들이 이런 이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 컨설팅 컨설턴트로서, 사실은 컨설턴트라는 것은 변호사를 업무에 하는 그거 이상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아예 그 사건 자체를 기획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 협상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아, 진짜 이보다 완벽한 설명이 있을까요? 다음에 제가 준 교수님을 따로 특별 영상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는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 정보는 제가 정보부서에 있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부서 이름이 정보보안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보안 파트에 있었는데, 항상 이제 정보보안이 이제 같은 층에 있고, 사무실을 거의 앞에 이렇게 두고 쓰기 때문에, 보안은 제가 3년 조금 더 했던 거예요. 3년 나올 때 이제 보안에 있었거든요. 보안수사 쪽에 있었고. 보안수사 쪽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보안 쪽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거의 메인은 형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정 보시면. 교수님의 그 정체성은 제가 볼 때는 강력 형사? 저 강력팀에는 안 있었어요. 강력팀에는 안 있었고. 형사 당직이라고. 네, 당직에 뭐 있었고, 네, 주로 있었고, 그다음에 뭐 대림동에서 그때 이제 한참 우리 뭐 지역 경찰서 해가지고 지구대에서 사복 입고 뭐 범인 잡는 일을 이런 걸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실적을 아까 말씀했던 그 실적 내는 그 실적 기계 있죠. 제가 순경 때 표창을 23개를 받았어요. 이야, 그게 가능한가요? 인증할 수 있습니다. 네, 제 블로그에 가면 인증돼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만큼 이제 뭐 범인을 많이 잡았다는 거겠죠. 저는 딱 3개밖에 못 받아봤는데. 네. 저랑 웃등 지구대 웃등 파출소도 만들고. 그랬었었죠. 아니가 준 교수님은 컨텐츠 제가 빼먹을 게 많네요. 보니까 공개부터 해가지고. 얼마든지 빼먹으셔도 됩니다. 네, 외로운 돌리님이 두 분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제가 감사하죠. 우리 장 교수님이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 혼자 맨날 방송하다가 같이 하니까 너무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2번 정도 지금 같이 방송을 해봤는데 선배님은 방송 쪽으로 나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많이 부족하고. 진짜 괜찮으시고 말도 너무 이제 요리조리 너무 깔끔하게 잘하시니까 앞으로 자주 합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방이야 뭐 얼마든지. 진짜 뭐 다른 우리 그 경찰 출신 분들 초대해서 계속 이런 콘텐츠를 이어나가면 정말 우리 지금 현직 경찰관 선후배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우리 교수님이 이 책에서도 제가 이게 보시면 진짜 저도 이렇게 꼼꼼히 읽었거든요.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현직 직원분들은 진짜 좋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또 존경이 있는 또 이런 분들 많이 보셔야 되니까 이 책 꼭 사서 저는 보시길 바라고, 이걸 사서 봐주시는 게 우리 교수님이나 저나 저에게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 가격 뭐 진짜 만 얼마밖에 안 하니까 16,000원인데 뭐 10% 또 할인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마시는 값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책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선배들이 진짜 경위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뭘 할까 고민하시는데 맨날 뭐 무슨 그 초등학교에 있는 그 보안관 이런 거 하신다고 하고 뭐 기계차 따신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요. 경찰 생활 33년
33년, 35년 이렇게 하시고 나가서 저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물론 이제 저도 퇴직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긴 하지만, 진짜 경찰 생활 하면서 테크트리 진짜 잘 쌓으셔야 돼요. 잘 쌓으셔가지고, 어, 검찰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 법무사 자격증을 줬잖아요. 법원도 그렇고. 근데 우리도 뭐 이제 2013년 이전 배명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사 자격증을 주긴 하지만, 그걸로 부족해요. 그걸로 부족해서 더 커리어를 쌓으셔야 되고, 충분히, 다진 다음에 나오셔야 돼요. 검사으로 나오나 경정으로 나오나 똑같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조만간 그 순경 출신 변호사님이 수원에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 교수님 방송에서 이렇게 뭐, 서치했는데 찾았다. 이렇게 그 내용만 봤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조만간 제가 컨텐츠를 이제 그분 뭐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인터뷰가 어렵다 하면 이렇게 줌으로 초대를 해서 선배님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같이 뭐 라이브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분이 여경분이신데 네, 286기신가 그러더라고요. 2015년 배명이시고 저보다 어, 1년 늦으신데 음, 로스쿨을 나오셨더라고요. 네, 훌륭하신 분이. 예, 순경 출신이신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네, 좋은 컨텐츠이지 않을까. 저는 없을 줄 네, 알았더니 역시 있네요. 예, 그러니까요. 변호사 없을 줄 알았더니 있어요. 그러게요. 예.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네, 다음에 이제 종 교수님이랑 같이 또 합방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선배님도 오늘 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진짜 우리, 전 현직 경찰관 선 후배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콘텐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